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시인 교수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를 따라 10분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세무대리인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같이 출발해 보시죠.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 6가지 소득을 우리가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먼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하게 된 것을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28일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추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은 합산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찍는 저도 2005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였으나 작년에 처음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해 보니까 비용도 들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무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납세 의무자는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자가 있고 또한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납적 원천징수자라고 하고 또 알바생이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일용소득자, 기타소득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 번 세금을 떼면 더 이상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자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 동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화면을 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되겠지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 인증서 등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국세청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원이 확실하게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 등록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증서 등록하기에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게 되면 인증서가 등록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공동금융인증서라는 화면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다음에 메인 화면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이 되었고 인증서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5월 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화면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화면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이 5개의 유형으로 선택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이 화면에서 유의하실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 화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화면을 누르면 바로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안내 유형이 무엇인지, 또한 두 번째는 기장 의무 구분이 무엇인지, 또한 세 번째는 추계 신고서 작성 적용 경비를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화면이 바로 나온 다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계속해서 정보를 입력할 때 이걸 모르면 엉뚱한 화면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따로 기록하셨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5개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나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면은 여기에서 먼저 정지신고서 작성이라는 화면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소득의 내용을 증빙을 찾아서 입력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5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화면에 들어가도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유형에 들어가는 정기신고서 작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증빙에 따라서 정보를 불러와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신고가 마무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때는 내가 계좌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분들이 자기가 돌려받을 것을 가정해서 자기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된 자기 계좌를 등록하고 여기에 신고서 작성 완료라는 화면을 쓰게 되면은 바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동의합니다 눌러서 신고서 제출 확인하는 화면까지 누르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꼭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신고서 제출하기가 끝났더라도 우리가 종합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주민세 10%를 또 추가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화면을 꼭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고서 제출 목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셨던 내용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조회하기로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신고 이전이라는 쪽으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 통상적으로 신고 이동이라는 화면으로 누르게 되면은 주민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내역을 점검해서 주민세를 받을 계좌를 이 화면처럼 정보를 입력하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신고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주민세 신고가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5월 31일까지 수시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완벽하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정하기가 가능합니다. 수정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5월 31일까지 이제 더 이상 신고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신고를 누르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가정산 내용의 접수증이 여러분들에게 화면에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을 카피하거나 하시고 나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될지를 이렇게 수치로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보통 한 6월 25일 정도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입하게 되고 추가로 또 한 10일 정도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흐름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봉제를 빼고 여기에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총 결정세액이 있는데 만약에 총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내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총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아쉬운 점은 5월달이라면 실제 화면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방법을 제 것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계략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홈택스 종합소득세 자체 신고를 통해서 모두 제대로 신고하셔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많이 환급받으시는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